네, 안녕하세요. 토이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CNC 프로그래밍 머신 센터 수기 코딩 22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작업 설명은 아래 보신 여기 1번부터 14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G코드 활용해서 가공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특이사항은 컴퓨터용 가공 산업기사의 머신 센터 가공 작업 공개 도면 2번에 대한 수기 가공 도면 있잖아요. 그 도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공 작업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장에서는 글꼴 굴림으로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기타 특이사항은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 도면이고요. 오른쪽은 메모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기로 코딩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도면은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용 가공 산업기사의 공개 도면 2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요. 그리고 수기 가공 도면입니다. 이런 도면 보실 때 여기 있는 도면만 보시지 말고 하단에 주소 내용도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요. 1번, 2번, 3번의 주소 내용 중에 우리가 1번, 3번을 적용해서 이제 모델 수기 가공을 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하고 라운드는 COR5라고 되어 있고요. 다 5네요. 이제 5라고 주시면 되고, 일반 못따기 C0.2하고 C0.3 같은 경우는 여기서 특별히 공고가 제공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사용하시는 그 줄 있잖아요. 줄을 이용하셔서 여기 한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버가 선 것들요. 그 다음에 나사로 탭 M1.25pt짜리 M8에 해당하는 이 탭은 관통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도면상에 보면 단면이 AA 이렇게만 단면되어 있어서 탭 구멍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관통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그럼 도시대구 지시형 못따기는 COR5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거 보시면서 보고, 소재 두께는 얼마인가요? 이거 28mm인가요? 28mm네요. 가로 세로 70, 70입니다. 예, 요거 도면 가지고 우리 수기 코딩 하시도록 하죠. 자, 퍼센트로 시작하고 프로그램 번호 O라고 대문자 쓰십시오, 여러분. 0708번으로 프로그램 번호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G17, G40 경고정, G17 XY 평면 쓰겠다. G40 경고정 취소, 장보정 취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G80은 사이클 취소까지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G91에 G28에 X0점, Y0점, Z0점으로 해서 가공 원점 한번 가고요. 공고 원점으로 한번 가고요. 자, 그 다음에 G91에 G30으로 J1점인 공구교환 위치까지 Z축만 보내고, 그 다음에 주축 한쪽 방향으로 세웁니다. 이게 공구가 우리는 공구를 어떻게 쓸 거냐면, 총 시험상에서는 원래 공구가 5가지인데 아시겠지만 1번부터 5번인데 1번을 평엔드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드밀 10파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공구는 볼엔드밀이니까 일단 건너뛰고, 근데 여기서 번호는 1번, 2번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장에 장비에 꽂혀있는 번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번 공구는 건너뛰고 3번은 센터 드릴 3파이짜리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드릴이라고 할 거고 6.8파이짜리 쓸 거고요. 그 다음 5번은 탭 공구 쓰겠습니다. 탭 드릴 쓰고 M8짜리 쓰겠습니다. 피치는 1.25고요. 1번, 3번, 4번, 5번입니다. 4가지 공구 쓴다고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위에다가 요거 넣도록 하죠. 위에 있는 요 데이터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예시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위에 적어놓고 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짜서 이제 제출하는 건 위에 퍼센트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참고로 쓴 거라고만 이해해 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구 번호를 센터 드릴부터 찌를 거니까 3번 불러오겠습니다. T03번에 M06으로 주축 공구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G54 공작물 좌표계 불러오고 절대 좌표계로 급속 이송으로 구멍이 보니까 2군데인데 밑에 있는 여기 탭 구멍은 관통이고 얘는 깊이가 정면의 단면 부분 보시면 이게 10이라고 돼 있고요. 근데 여기 10은 10인데 10의 시작과 끝은 여기 윗단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드릴로 구멍을 내야 되는 건 드릴 끝부분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Z값을. 이 부분은 실제로 CAD로 그리든 아니면 계산해 보시면 1.9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통상 여기는 그냥 10 돼 있긴 한데 Z방향으로 내릴 때는, 지금 센터 드릴이 아니고 드릴로 내릴 때는요, 한 12mm 정도로만 Z방향 내려주시면 됩니다. 약 11.9 얼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관통되든 안 되든 구멍은 2군데예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구멍은 여기라고 치면 x는 얼마입니까? 위에 보니까 5하고 20이 있으니까 x는 25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y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봐야겠네요. 이건 좀 계산기를 눌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기에 들어가서 우리 계산기 한번 좀 불러오죠. 계산기 잠깐 불러올게요.
요거 그냥 편하게 그냥 표준 계산기 보겠습니다. 여기 x는 25인 건 알겠고요. y는 얼마입니까? x는 25, y는 밑에서부터 이게 값이 없죠. 근데 토탈이 보니까 4에서 8에서 50에서 15 빼고 18 빼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계산이 필요해요. 4 더하기 8 더하기 50이라고 하고요. 빼기 15 빼기 18로 하는 거예요. 그럼 29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y는 29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구멍에 대한 x, y 포인트, 요 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의미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공구가 내려와야 되겠죠. C43 장고정 불러오고 공구번호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면서 안전높이 5Z50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S는 주축회전수는 1000이라고 주고 정회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Z는 한 10 정도로 좀 더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절삭률을 켜줍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을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센터 드릴 사이클은 G81을 쓸 거고 그 다음에 G90 절대좌표계로 그 다음에 G99라고 하는 걸 쓰겠습니다. G81은 스포트 드릴링 고정 사이클이고요. 이거는 절대좌표계, 그 다음에 G99는 R 포인트로 복귀하게끔. 그러니까 구멍이 2개 이상일 때는 첫 번째 구멍 뚫을 때는 모르지만 두 번째 구멍을 뚫을 때는 어쨌든 Z 방향으로 들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이는 높이 값을 여기 초기점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하는 R 포인트로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G99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R 값이 작으면 되는 거죠. R5나 R3이나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통상.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쓰는 Z 값은 마이너스 한 3mm 정도만 살짝 펀칭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 한 5mm 정도로 들어주고 옮기게 하고 그 다음 피드 값을 그냥 100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X25회, Y29회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대한 펀칭이고 센터 드릴이고 요 구멍에 대한 센터 드릴도 필요하죠. 맞습니까? 자, 이것도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단에 보면 X는 65에서 30을 빼는 거니까 X는 35가 되고요. 65에서 30 빼니까. 그 다음에 Y 값은 얼마입니까? 얘도 지금 밑에서부터 계산이 안 되네요. 그죠?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ESC 몇 번 누르고. 오른쪽에 보니까 62 더하기 4라는 숫자 보이죠?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 여기 꼭대기 여기까지가 62의 4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에 그 수평에 해당하는 센터까지는 54라고 되어 있어요. 빼기 54로 빼주시면 돼요. 12mm네요. 그래서 Y는 12점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센터 드릴이니까 마이너스 3mm만 찌르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드릴로 찌를 땐 각각 좀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건 먼저 미리 알고 가시죠. 그 다음에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G80으로 사이클 끊어주고 그 다음에 G49로 장보정을 풀면서 급소음이성으로 Z200으로 올리고 절삭률을 끄고 주축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 M01을 쓰시기도 하는데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M01을 쓰게 되면 장비 컨트롤러 상에다가 옵셔널 스탑이잖아요. 그게 온 돼 있거나 오프 돼 있는데 일단 스타트 버튼을 또 눌러야 돼요. 근데 시험 감독관 시험장에서 스타트 버튼은 한 번만 누르게 하고 그냥 쭉 가공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M01은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M01이 어떤 뜻인지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드릴 가공 찌를 텐데 드릴은 어차피 위치는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거 위만큼 복사해서 컨트롤 C 밑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드릴 공구는 4번 공구 6.88입니다. 그래서 공구 번호는 4번으로 만들어 놓고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치는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다음 첫 번째 위치고 그 다음에 장보정은 4번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높이고 주축 회전수까지 똑같고 Z12과 M08의 절삭률 켜는 것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이 드릴로 찌를 때는 6.88이고 28T니까 드릴로 찌르는 건 G73이 있고 83이 있을 텐데 우리는 통일해서 그냥 팩 드릴 G83을 쓰도록 하죠. 여기까지. 절대좌표계로 팩 드릴 방식으로 절대좌표계로 R 포인트로 복귀하게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요 X25에 Y29에 해당하는 요 지점은 관통되는 구멍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0mm인데 아까 얘가 1점 얼마라 그랬죠? 1.9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Z 깊이는 12mm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복귀점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빠뜨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1회당 저리 깊이값. 요거 많이 빠뜨리세요. 이거 아니면 좀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 빠뜨리는 경우가 있고 요거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G99하고 R5는 항상 세트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Q3.1이라고 하는 건 G83하고 세트라고 이해하시고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그죠? 한 12mm만큼 찌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도 X하고 요까지인데 요렇게만 적어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여기 탭으로 관통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Z로 적어도 28mm보다는 더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12mm까지만 내려가고 나중에 탭을 혹시라도 관통시켜버리면 탭이 중간에 가다가 부러지겠죠.
밑에 막혔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릴로 낼 때 여기 Z값 두 번째 여기 포인트에 대한 Z값은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Z는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5mm니까 한 33mm 정도 내려주시면 됩니다. 소스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통을 시켜주면 돼요. 요거 잊지 마십시오. 관통되는 드릴 깊이 구멍은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재야 돼요. Z값을.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뚫고 하나는 33까지 뚫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엔터 치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 드릴 찔렀고, 그러면 이제 1번 공구 평행드릴 가지고 윤곽 돌리고 포켓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1번 공구 평행드릴 맞습니까? 예, 맞네요. 18짜리. 그리고 마지막 공정에선 탭 드릴 5번 공구 가지고 M8짜리 탭을 한 개 낼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자, G91에 G30에 Z0.M 19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T01번 불로 추측해서 바꿔놓고요. G54 공장부 좌표계 쓰고, 여기까지 절대 좌표계 쓰고, G0 급소기송으로. 자, 한번 봅시다. 이걸 보자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공구가 일단 여기로 지금 데리고 올 건데,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 가공할 때 혹시라도 이 외곽, 이 윤곽 쪽에 있는 걸 한 번에 타가지고 가공이 다 될까 안 될까를 착 봤더니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게 공구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분명 여기는 가공될 텐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간격이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가공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가공이 미절삭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얘를 돌릴 때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를 한 방에 바짝 붙여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쪽 귀퉁이가 조금 남는다 싶으면 그냥 한 바퀴를 그냥 정직하게 사각형으로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으로 한번 돌리고 작업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할게요. 보정을 주면서 공구 볼 때 여기 먼저 보내서요. 쭉 그냥 바깥쪽 큰 쪽 테두리의 사각형 형태로 그냥 가공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두 번째 돌아갈 때는 여기 올라와서 여기 경사 타고 R 타고 쭉 와서 여기 뭐죠? 경사 타고 올라가시고 빼고 이렇게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중복되고 여기도 중복이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밀도의 차이나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공구가 두 번 지나갔다고 해서 이상해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좀 처리하면 조금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요. 덜 쓸 수 있어요. x-10점, y-10점으로 오시면 공구가 어디로 오는 겁니까? 공구가 요 지점에 오는 거 맞죠? 일단 Z는 지금 제2원점 즉 공구 교환 위치에 매달려 있고요. XY는 여기 이제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그 다음에 공구가 내려오는 거니까 장보정이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G43으로, 그 다음에 H01번 값으로 장보정 불러오면서 안전높이 50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는 1000 하십시오. 그 다음에 M03으로 주축 돌리고요. 자, 지금 센터 드릴 윤곽 혹은 포켓 돌릴 때 쓰는 여기 주축 회전수 있죠. 얘는 탭 드릴 빼놓고는 똑같이 그냥 S1000으로 쓰시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뭐 드릴 할 때는 S900이고 센터 드릴은 S1200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것도 되지만 일단 자격증 시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자격증 시험을 대응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깊이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되도록 쉽고 빠르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로 통일되게 일반적으로 적으시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Z10으로 잠깐 내려오고요. 그 다음 내려왔으니까 절삭류 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윤곽 쪽은 깊이가 5고 포켓은 4예요. 우리가 쓰는 공구가 10파이짜리 평행드밀 2날짜리니까 이 공구가 한 번에 Z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 값은 5라고 우리는 이론치로 계산합니다. 보통 10파이라고 하는 파이에다가 나누기 날수 2날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누면 5라는 숫자 나오죠. 이 5라는 숫자가 Z방향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Z 절입 깊이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행스러운 건 도면에 보니까 깊이가 5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M08 밑에 쓰는 거는 G01로 쓰고 Z는 마이너스 5mm로 내려가게 하고 됐죠? 피드 값은 100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자, 그러면 일단 장보정은 물면서 X, Y 각각 마이너스 10 여기다가 그다음에 공구는 요 밑에 이렇게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러면 공구 여기 있는 공구가 이제는 어디 타고 가면 됩니까? 보정을 물면서 요 라인에 걸쳐서 이제 한 바퀴 크게 돌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G코드 짜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쓰는 스타일은 대체로 화천, 두산, 뭐 위아 어떤 장비든 간에 다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생략을 해도 되는 장비가 있고 안 해도 되는 장비가 있잖아요. 장비에 따라서 G코드가 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이 G코드의 방식은 거진 그 어떤 장비든 간에 다 먹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G01로 해서 Z-5 피드 들어갔고, 그 다음에 G41 좌보정으로 D01 값 불러오고, 09가 지금 마이너스 10에 있으니까 X가,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X는 얼마입니까? 요 폭은 5네요. 맞아요. X는 5점이라고 붙여주시면 09 어디로 옵니까? 요 라인상에 여기에 이렇게 보정을 물면서 여기 오겠죠. 자, 이 09 그냥 크게 한 바퀴 돈다 그랬습니까? 씁니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끝이 아니라 어디 끝입니까? 요 수평 여기까지 끝이죠. 요 라인 끝이 바닥에서는 66mm예요. 62 더하기 4니까. 자, 그러면 얘는 y는 66으로 꼭대기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09 어디까지 올라와요? 09 요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라인 타고 또 한 바퀴 크게 도는 겁니다. 이해됐죠? 요거 r도 무시하고 그냥 싹 직각으로 내려갑니다. 자, 오른쪽 여기 x는 65라고 읽을 수 있겠죠? x는 65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 09 y 쓸 거고, 그럼 또 바닥으로. 여기 바닥은 y4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y4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9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가 좀 찝찝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는 x가 5가 됩니다. 됐죠? 지금 그러면 09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올라가면서 여기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 경사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요 라인까지 갈 거예요, 이제. 자, 우리 y 어떻게 읽을까요? 바닥에서 보니까 요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기만 보세요. 우리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항상 여기 조금씩 빠뜨리시던데 요 사이는 거리값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치수들이 조금 군데군데 함정들이 좀 있어요. 이거 58로 가게 되면 여기에 오는 겁니다. 좀 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오작인 거예요. 왜냐면 1mm 이상 치수 차이가 나면 오작이기 때문에 실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거 꼭 보셔야 돼요. 원점 기준에 4mm예요. 그다음 8, 12네요. 그죠? 그럼 12 더하기 50이니까 62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y는 62로 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공구 위치는 62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경사 타고 올라가는 이 부분 어떻게 읽을까요? x는 5하고 15니까 x는 20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y는 여기 꼭대기니까 여기 62 더하기 4니까요. 66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사실 요 도면 어려운 도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요.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다 보면 r이 시작되는 요 지점까지는 또 직선이네요. 그러면 x가 얼마인가요? y는 66 그대로. 자, 요거는 5하고 60이 여기까지, 이 끝까지인데 r 덜 가는 거니까 5를 빼주면 얘는 60이 되는 거죠.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여기 R 도는 건 시계 방향이죠. 그럼 G02로 돌리는 거예요. X는 5mm가 늘어났기 때문에 65가 되고요. 잠깐만요. 요거 X는 65가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 Y는 65mm가 빠졌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Y는 61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R 값은 5라 주고 그 소수점 붙이고 25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기까지는 직선입니다. 맞죠? G01로 Y는 4까지 내려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갈 때는 여기까지의 X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45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별거 아닌데, 공부 여기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거 45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이 지점을? 우리 여기 가는 건데, 여기 있다가. 맞죠? 이건 따로 보셔야 돼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45면. 맞아요. 65에서 45를 빼는 거예요. 맞습니까? 65에서 45를 빼면 20입니다. 즉, 원점에서부터 여기가 x가 20인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십시오. 치수 함정이 조금씩 보인다, 그죠? 별거 아닌데, 조금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경사 타고 올라가면 x는 5가 되고, 2호비로 내리고요. x는 5가 되고, y는 얼마입니까? 바닥이 4고, 여기 높이가 8이니까 y는 12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2mm 정도 공고를 올릴 거예요. 여기서 공고 끝내지 말고요. 공고를 여기 2mm 올려서, 그 다음에 보정을 풀면서 왼쪽으로 뺄 거예요. 여기 2mm 올릴 겁니다. 그러면 y가 얼마 됩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정을 풀면서 G40의 보정을 풀면서 x는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공구와 보정이 그러니까 경보정만 풀린 상태에서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장보정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켓 가공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 공구 이제 Z10으로 조금 안전하게 위로 좀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G00 급소기송으로 지금 이 포켓 형태 중에 그러니까 지금 작업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드릴 6.8로 구멍이 뚫린 상태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 지금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그러면 공구 여기 보내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요 포인트로 G00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까 X가 25였고, 이게 Y가 얼마였죠? Y는 아까 드리든 센터 드리든 첫 번째 거, Y는 29입니다. 즉,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29예요. 맞죠?
자, 그러면 지공공으로 x는 25로 보내고 y는 29로 가면 지공공으로 공구가 z10 위에서 이렇게 평행대밀이 안착을 하겠죠. 아직 내려간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하러 내려갈 거고, 포켓의 깊이는 도면상의 단면에 보니까 4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지공1로 z는 마이너스 4로 내려가고 피드 값을 저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공구가 지금 교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구 피드 값이 다 들어있거든요, F백. 근데 저는 일단은 Z 방향으로 들었다 놓을 때는 피드 값 넣는 편이에요. 사실 이거 생략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Z-4까지 100, 피드 100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가공을 했네요. 맞습니까? 공구 여기 진입했습니다, Z 방향으로. 자, 그래놓고 여기 어떻게 가공할까 이제 고민해 보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 가공할까요?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구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보정을 주면서 밑으로 내릴 겁니다. 여기 붙여가지고 됐죠? 여기 붙여서 이렇게 타고 가고 직선, 이렇게 또 타고 가고 직선, 또 타고 가고 직선, 타고 가고 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가서 보정을 풀면서 뒤로 빠질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아시게 돌리고 네, 그러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공구가 여기 밑으로 내릴 겁니다. 보정을 주면서 y 값이 변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줘보죠. G41이라고 하는 보정을 줄 거고 D01 불러오고요. 그러니까 Y가 얼마가 됩니까? 요 지점에 해당하는 Y값. 아까 Y가 29였나요? 원점에서. 그럼 요거 지금 4-R7이네요. 그러면 이게 4-니까 여기도 R7, 여기도 R7, 여기도 R7, 여기도 R7 해서 토탈 4개라서 4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요 사이부터 요까지 거리는 7이니까 여기는 결국 Y가 29에서 7을 뺐더니 Y가 22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Y22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G01로 D01 값 보정을 불러오면서 공구가 어디로 온 거예요? Y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됐죠? 자, 그래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 반시계잖아요. 자, 그러면 G03으로 돌릴 거고 X는 얼마입니까? X가 25였는데 7mm가 이렇게 늘어나 여기 공구가 여기 오겠죠. 맞습니까? 25에서 7을 더하면 32가 됩니다. 맞죠? X는 32가 되고 Y는 또 7mm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지금 7mm가 위로 올라가면 다시 Y는 29가 되겠네요. 그럼 R은 7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G01로 가게 되고 자, 요 지점. 지금 여기까지 R로 여기 7로 왔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여기죠. 요 부분 또 계산을 해야 되네요.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X값. Y는 29 그대로고 여기에 공구가 이렇게 올라탄 공구가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값 얼마입니까? 다 계산하면 됩니다. 자, 보니까 위에 5하고 20, 20, 즉 여기까지가 X가 45예요. 근데 여기서 7mm, 여기 R이 7이니까 7mm 덜 간 거죠. 자, 계산기 한번 두드리죠. 자, 45 빼기 7 해주시면 38입니다. 즉, X는 요 지점까지가 X는 38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X는 38로 직선으로 가고요. 자, 다시 여기서 R G03으로 반시계죠? 맞습니까? 자, G03이고 X는 여기 있다가 얼마 늘어납니까? 이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죠? 위에 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45에 7mm가 더해졌으니까 또 계산해보죠. 45 더하기 7 해주시면 5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는 52점이라고 주시면 돼요. 요 지점입니다. Y는 변화가 있습니까? Y는 그대로 Y29죠. 그 다음에 R은 얼마? 예, 맞아요. 7로 주시면 돼요. 안 헷갈리시죠? 그냥 돌고 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G01입니다. Y 얼마입니까? 요 지점. Y는 요거는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4, 8, 50 더해서 15 빼주시면 여기 라인 나오잖아요. 계산해 볼까요? 여기에 쓰시는 요거 4 더하기 8 더하기 50으로 하고 52 빼기 15 해주시면 47입니다. 여기가 47에 해당해요. Y가. 자, 그럼 Y는 47로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도는 건 반시계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다 반시계다, 그죠? 그럼 또 G03이에요. G03이고, 맞죠?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또 빠지는 거죠. 14가 빠지는 거예요. 맞죠? Y가 14를 빠지는데,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요거 아까 45였고, 여기까지가 45였잖아요. 여기서 7mm를 빼는 거니까 45 빼기 7을 해주면 38이네요. 다시 X는 38로 빼주고,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47이고 R은 7이라고 해주시면 공구가 어디 옵니까? 여기서 뺑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뒤로 가는 건 직선이죠. G01이고 X 얼마입니까? 요 사이 거리는 모르지만 여기 포인트에 대한 X 값은 5에 20 더하기 7을 더하면 요 위치죠. 25 더하기 7이라는 소리예요. 25 더하기 7은 맞아요. 32가 됩니다.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무튼요. 다시 또 G03이죠. 계속 G03만 나오니까 머리 아프다, 그죠?
G03의 x는 자 여기 또 공구가 이렇게 가는데 요 지점은 x가 얼마입니까? 토탈 여기까지가 25인데 7을 빼면요. 교생 또 해봅시다. 25 빼기 7 해주시면 25 빼기 7 해주시면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G03x는 18이 되고 y는 그대로 또 맞아요.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는 다 y가 똑같은 라인이네요. 29 그대로 29가 아닙니다. 47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y는 생략할 수 있고 r은 7이라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건 뭡니까? 예, 맞아요. 직선이에요. G01이고 y 얼마입니까? 요 지점에 해당하는 y 얼마죠? 또 계산하네요. 제가 외우진 않아가지고 4 더하기 8 더하기 50에 빼기 15 빼기 18이다 그죠? 그럼 29입니다. 요 지점 y 29예요. 네. 요거 29까지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인가요? 우리 시작하기로는 공구 여기다가 밀어놓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요 라인은. 자, 그러면 공구를 요까지만 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시작했으니까 공구를 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미제삭되는 부분 없도록 한번 조금 더 지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점이 이제 마지막 지점입니다. 뭐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G03으로 돌리고 x도 얼마입니까? 아까 여기까지가 25인데 여기 또 7mm를 더하면 25에서 7이면 32죠? x는 32고 y는 그대로 29가 유지되고 r은 얼마입니까? 네, 또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구 어디 있는가요? 여기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가공이 다 끝났어요. 포켓 맞죠? 포켓의 가공이 끝났습니다. 포켓의 가공이 끝났으면 어디로 갑니까? 요 지점, 구멍 들어왔던 요 지점으로 다시 보내면 되죠. 그때 보낼 때는 G40으로 경고정을 풀면서 X는 얼마? 25로 뒤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요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지금 G03으로 끝냈죠? 그죠? 그러면 뒤로 직선으로 복귀할 때는 요거 요렇게만 적어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중간에 에러 뜹니다. 어떻게 뜰까요? 맞아요. 직선으로 가는 거니까 G01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요거 이 앞전에도 설명 잠깐 드렸는데 여기 말고 다른 수기 가공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요런 게 시뮬레이터 이런 데서도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냥 패스될 수도 있어요. 에러가 안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터를 너무 믿지 마시고 이렇게 본인들이 보시는 눈이나 이 코드 값을 믿으시고 하셔야 돼요.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셨죠?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는 너무 믿지는 마시고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이 수기로 짰는 거를 한 번 더 리뷰하고 복습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더 보셔야 돼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시뮬레이터 가지고 그냥 이걸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정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시뮬레이터가 다 100점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중간에 에러도 뜹니다. 아무튼요, 직선으로 돼서 x는 25로 뺀 거예요. 그러면 경고정 풀렸죠? 그 다음에 장고정을 풀면서 급소기성으로 Z200으로 올리고 저상력 끄고 주축을 세우면 포켓 가공이 끝났습니다. 공구가 여기 내려와서 이걸 타고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나면 중간에도 가공이 됩니다. 지금 이게 18mm니까 공구 18가 여기 지나갈 때 요만큼 중복되고 한 2mm 정도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구를 여기 따로 공구가 여기를 들어가서 한번 밀을 필요는 없어요. 민다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공구를 여기를 한번 이렇게 뭔가 가공해 놓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중간에 사이 자체가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 차차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공정이 있습니다. 어떤 공정입니까? 상단에 드릴 부분 좀 복사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니까요. 저기 탭 구멍이니까요. 탭 구멍은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복사 하나 해오시고요. 드릴 쪽 붙이 놓으시고 탭 드릴 공구는 5번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탭은 요게 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지점은 요거를 복사해야 됩니다. 밑에 X35하고 Y10이라고 하는 요 좌표 포인트 있죠? 요거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으십시오. 요게 탭 구멍에 하나밖에 없는 탭 구멍에 XY 좌표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장고정은 5번이죠. H0 5번이고 그 다음에 회전수 탭은 탭 회전수는 암나사에는 200 줄 거예요. 이건 저는 픽스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탭은 G84입니다. G90에 G55 그 다음에 Z는 요거 아니죠. 맞아요. 33으로 관통시켜 줘야 됩니다. R 포인트 있고 Q 값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탭은 정방향으로 탭이 들어갔다가 역방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다예요. 찌르는 공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찌르고 들고 하는 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Q 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피드 값은 250으로 적으십시오. 왜 250이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피치가 M8의 1.25죠. 그죠? 1.25. 자, 이 피치를 구하는 피드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피드 값은 주축 회전수 곱하기 피치예요.
됐습니까? 그럼 회전수를 제가 200으로 못 박았으니까 곱하기 얼마예요? 1.25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맞아요. 2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0을 만든 값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무턱대고 만든 게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이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죠? 구멍이 하나 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M02로 프로그램 종료해 주시고 %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탭만 한번 더 보죠. 여기 와서 그죠? 54 분자문 좌표계 여기 두 번째 공멍의 좌표계 H05번 확인해 주시고 S200이고 G84 들어가야 되고요. 드릴처럼 관통돼야 되고 R 포인트 있고 F250이에요. 그 다음에 됐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1%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하셨으면 사실 이제 요 위에 부분은 필요 없죠. 그죠? 이제 이 데이터 가지고 장비로 넣을 거니까 혹은 시뮬레이터 돌릴 때 이거 반드시 지워줘야 됩니다. 그냥 지금 예시로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 번호가 0708번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비번호, 시험 번호, 등번호 있잖아요. 그게 적용될 거니까 그건 시험장에서 가서 하면 되고 저는 그냥 요 날짜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번호라고 치고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서 저장할 때 그 모든 파일로 바꿔놓고요. 대문자 5에 0708에 그 다음에 점 붙이고 대문자 NC라고 저는 적어주겠습니다. 이 NC 데이터가 결국 장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장해 주시면 되죠. 그럼 NC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G코드를 짜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짠 것도 이게 100%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군더더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근데 이 설명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 그러니까 여기 그 공개도면 1번 할 때도 제가 군더더기 관련된 설명했는데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어디까지나 토이즈 코리아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 장비의 상황에 맞게끔 좀 응용하시거나 생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CNC 프로그래밍 머신 센터 수기 코딩 작업 22강 22번째 시간이고 기계 가공 실무, NC 프로그램 작성, G코드, M코드 설명해 드렸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는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용 가공산업기사의 머신 센터 가공 작업 공유도면 2번 도면에 대해서 수기 코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